오늘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전쟁을 오랫동안 분석해 왔습니다. 미사일이 날아가는 장면, 군사 작전의 전개, 핵 협상의 줄다리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늘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분석가로서의 냉정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를 가장 오래 붙잡은 거는 미사일도 아니었고 전투기도 아니었습니다. 숫자였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잠깐 멈춰야 했습니다. 1달러에 200만 리알에 육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지 설명하기 위해 잠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란 사람들은 140만 리알이 바닥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닥은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래에 또 다른 바닥이 있었고 그 아래에 또 다른 바닥이 있었습니다. 화폐 가치가 무너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시장에 장을 보러 갈 때 지갑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돈을 묶음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폐 몇 장으로 살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두꺼운 묶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그 묶음이 더 두꺼워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섬뜩하게 느낀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식량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가 끊긴 것도 아닙니다. 가게 문이 닫힌 것도 아닙니다. 물건은 진열대 위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쩌면 가장 잔인한 형태의 궁핍이라고 생각합니다.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못 사는 것.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것. 그 좌절감이 얼마나 깊을지 저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현금은 이제 묶음으로 들고 다녀야 합니다. 물건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삶이 없습니다. 이 말이 오늘 가장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란은 이미 수십 년간 경제 제재를 받아온 나라입니다. 제재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란 사람들은 이미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 왔습니다. 제재 속에서도 경제를 굴리고 석유를 팔고 일상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압박하기 시작하고 해상 통제를 강화하고 이란산 석유가 중국으로 흘러가는 은밀한 경로를 차단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현대 전쟁의 가장 무서운 본질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반드시 폭탄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제를 서서히 질식시키는 것, 돈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 사회가 스스로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오늘날 가장 효과적인 전쟁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총성 없이, 폭발 없이, 그러나 훨씬 더 깊고 넓은 고통을 만들어내는 전쟁입니다. 이란은 지금 그 전쟁 한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 챕터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한 가지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어느 시장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진열대 위의 물건들을 바라보는 사람, 손을 뻗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분노일까요? 체념일까요? 아니면 더 이상 느끼는 것조차 지쳐버린 무감각일까요? 저는 그 감정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한 개인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천만 명이 그 감정을 공유할 때 그것은 사회적 에너지가 됩니다. 그 에너지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는 아무도 완전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란의 위기는 지금 그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란을 이야기할 때 주로 핵 문제, 호르무즈,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 뒤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지는 화폐 가치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빼고 이란을 이해하는 것은 그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전쟁은 전선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치열한 전쟁이 시장의 진열대 앞에서, 빈 지갑 앞에서, 아이에게 먹일 것을 살 수 없는 부모의 손 앞에서 벌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입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 저는 이란의 경제 위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진열대 위에 물건은 있지만 살 수 없는 사람들, 묶음으로 들고 다녀야 하는 현금, 무너지는 화폐 가치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수천만 명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챕터에서 저는 그 이야기의 이면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는 제재와 봉쇄와 경제 붕괴 속에서도 자신의 부와 권력을 지키고 심지어 키워갑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챕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 이란의 정치와 군사와 경제를 이해하려면 이 조직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직후 창설되었습니다. 혁명의 정신을 지키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이슬람 공화국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이었습니다. 초기에 그들은 진짜로 그 이념을 믿었습니다. 혁명의 이상을 위해 목숨을 걸었고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 조직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냉정하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혁명적 이상주의의 시대는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지금의 혁명 수비대는 혁명을 지키는 조직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조직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지금 이란 경제의 거대한 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건설, 에너지, 통신, 금융, 공식적인 기업들과 수많은 위장 기업들을 통해 이란 경제의 핵심 산업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제재를 피해 석유를 밀수출하는 시스템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면서도 석유를 계속 팔아왔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른바 유령선단을 통해서입니다. 배의 위치를 추적하는 신호를 끄고 바다 한가운데에서 다른 배로 석유를 옮기고 원산지를 바꿔서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로 수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혁명 수비대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이 혁명 수비대 내부의 권력 구조를 먹여 살립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역설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제재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재 덕분에 돈을 버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란 정부가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혁명 수비대 내부에는 그 협상이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재가 풀리면 그 은밀한 밀수출 시스템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하 경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지상 경제가 정상화되는 것을 반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재 경제에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봉쇄 속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단순히 비판이 아니라 이란 협상의 가장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짚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상 대표단이 테헤란에서 워싱턴과 대화를 나눠도 그 협상의 결과를 원하지 않는 세력이 이란 내부에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은 단순히 이념적 강경파가 아닙니다. 그들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입니다. 협상이 성공하면 자신들이 잃을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이른바 역봉쇄 작전을 강화하면서
유령선단의 경로를 하나하나 추적하고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를 강화하고 이란산 석유가 중국으로 흘러가는 비공식 경로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처음으로 혁명 수비대 내부에서도 불안감이 감지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란 일반 국민이 가난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제재 속에서 이란 서민들은 늘 고통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권력층은 그 고통 위에서 오히려 이익을 챙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권력층도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일반 국민은 오래전부터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권력층도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란을 분석할 때 우리는 종종 이란 정부라는 단일한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란의 권력 구조는 훨씬 복잡합니다. 최고 지도자가 있고, 대통령이 있고, 의회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혁명수비대가 있고, 바시즈가 있습니다. 이 조직들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때로는 서로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권력 지형 안에서 혁명수비대는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닙니다. 그들은 경제 권력을 가진 집단이고,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집단이며,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결정이든 방해할 수 있는 집단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란과의 어떤 협상도 제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테헤란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 뒤에 이 복잡한 권력 게임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의 최종 심판관은 결코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는 외교관들이 아닙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챕터입니다. 앞서 저는 이란의 화폐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혁명수비대가 제재 속에서 오히려 이익을 취하는 특권 계층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챕터는 저에게 가장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숫자도 아니고 권력 구조도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알면서도 거리로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란의 시위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사람들이 화가 난 것이다. 경제적 불만이 거리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빵값이 오르고 전기세가 오르고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시위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전문가의 분석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은 그것이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경제 시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시위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란의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구호들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외치는 것은 단순히 물가를 내려라가 아닙니다. 그들이 외치는 것은 자유입니다. 존엄입니다. 민주주의입니다. 그것은 배고픔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대우받고 싶다는 언어입니다. 이 시위에 누가 참여하는지를 보면 그 본질이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대학생들이 나왔습니다. 여성들이 나왔습니다. 젊은이들이 나왔습니다. 노동자들이 나왔습니다. 한 계층, 한 집단이 아닙니다. 이란 사회의 다양한 층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거리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여성들의 참여가 갖는 의미를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란에서 여성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는 행동입니다. 히잡을 벗고 거리에 서는 여성은 그 행동 하나로 체포되고 구금되고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나온 것입니다. 저는 그 선택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저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한 가지 답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감각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참고 살아도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을 감수하고 거리로 나오는 것과 집안에서 조용히 무너져 가는 것 사이의 차이가 어느 순간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만이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라는 젊은 세대는 인터넷으로 세상을 봤습니다. VPN을 통해 검열된 정보를 넘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봤습니다. 자신들과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어떤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알미 분노가 됩니다. 그 분노가 거리로 나오는 힘이 됩니다. 그것은 경제 시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시위입니다. 이 말이 오늘 제가 가장 오래 생각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 챕터에서 제가 가장 오래 침묵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위에 참여했다가 잡힌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습니다. 구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총을 맞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를 가장 오래 붙잡은 장면이 있습니다. 진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눈을 겨냥해 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망이 아니라 시각장애를 입혀서 그 사람을 평생 낙인 찍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눈에 붙이는 안대가 그 세대 전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잔인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을 넘어서 그 사람의 남은 삶 전체를 표적으로 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주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자유만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공포 속에서 살아가도록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챕터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세상은 지금 이란의 협상을 이야기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이야기합니다. 석유 가격을 이야기합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지정학적 셈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거리에 나왔다가 눈을 잃은 사람의 이야기는 얼마나 자주 나올까요? 자유를 외치다가 체포된 대학생의 이야기는 얼마나 들릴까요? 국제사회는 지금이라는 협상 테이블의 상대방으로 봅니다. 핵카드를 쥔 나라로 봅니다. 석유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로 봅니다. 하지만 이라는 동시에 자유를 원하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것. 그것이 이란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어떤 시위도 처음부터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탄압받고 흩어지고 잊혀지는 것처럼 보였던 운동들이 세월이 흘러 세상을 바꾼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란의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무언가를 바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시위가 내일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존재합니다. 그 용기는 실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작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챕터입니다. 앞서 저는 이란의 젊은이들이 자유와 존엄을 외치며 거리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가 눈을 잃고 체포되고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탄압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 이란에서는 시위가 일어나도 번번이 진압되는 걸까요? 왜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와도 체제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그 답을 이해하려면 바시즈라는 조직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이 챕터를 준비하면서 솔직히 불편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무력, 진압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사회가 어떻게 내부로부터 감시와 통제의 그물망으로 덮여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바시즈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시즈는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의 준군사 조직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단순히 군사 조직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바시즈는 학교에 있습니다. 대학교에 있습니다. 주거 지역 곳곳에 있습니다. 모스크에 있습니다. 직장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란 사회의 모든 층위에 침투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란의 대학생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업을 듣는 강의실에, 기숙사 복도에, 학생 식당에 바시즈 조직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당신은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누구와 어울리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보고될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 알미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침묵입니다. 자기 검열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부분은 이 조직에 아주 어린 나이부터 청소년들이 편입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시즈에 가입한 청소년들에게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대학 입시에서 가산점을 받습니다. 기숙사 배정에서 우선권을 얻습니다. 나중에 안보 관련 직종에 취업할 때 유리합니다. 이것이 어떤 구조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가정의 청소년에게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이 이 조직을 통해 열립니다.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경쟁이 치열한 대학 입시에서 가산점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유혹은 이상이나 신념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체제는 이념으로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이익으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붙잡힌 사람들이 나중에 그 체제를 유지하는 도구가 됩니다. 저는 이 구조가 단순히 이란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권위주의 체제가 스스로를 유지하는 방식은 항상 이렇습니다. 폭력만으로는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폭력과 이익을 결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익의 수혜자들이 체제의 가장 충실한 지지자이자 집행자가 됩니다. 시위가 일어났을 때 바시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둘씩 짝을 지어 움직입니다.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곤봉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광장과 넓은 도로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주거 지역 안으로 들어갑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민가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도망친 시위대를 쫓아 주택 안으로 진입하고 총을 발사하고 그 자리에서 사람을 끌고 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광장은 이미 친정부 세력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미리 선점하고 봉쇄하는 방식으로 집회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정교한 통제 시스템인지를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시위를 진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위가 시작될 수 있는 조건 자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일 장소를 없애고 목소리를 낼 공간을 빼앗고 그렇게 저항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보안 조직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 전체를 감시하는 그물망입니다. 저는 이 챕터를 준비하면서 내내 하나의 비유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압력솥입니다. 안에서 열이 계속 쌓입니다. 분노가 쌓이고 좌절이 쌓이고 절망이 쌓입니다. 하지만 뚜껑은 단단히 잠겨 있습니다. 바시즈가 그 뚜껑의 역할을 합니다. 사회 곳곳에 배치된 감시망이 그 뚜껑을 누르고 있습니다. 압력이 계속 쌓이면 두 가지 결과 중 하나가 옵니다. 뚜껑이 열리거나 압력솥 자체가 폭발하거나 이라는 지금 그 두 가지 가능성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 이란 문제를 단순히 핵 협상이나 석유 가격의 문제로만 볼 수 없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이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통제 시스템이 완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란의 바시즈처럼 사회 모든 곳에 뿌리를 내리고 모든 저항의 싹을 자르는 것처럼 보이는 시스템. 그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역사는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촘촘한 통제도 인간의 자유를 향한 욕구를 영원히 막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감시망도 어느 순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터졌습니다. 이란이 지금 그 균열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뚜껑이 계속 닫혀 있을지 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압력이 쌓이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마지막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란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봤습니다. 무너지는 화폐와 진열대 앞에서 손을 내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제재 속에서 오히려 살쪄가는 특권 계층의 이야기, 자유를 외치며 거리로 나온 젊은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사회 전체를 감시의 그물망으로 덮어버린 바시즈의 이야기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가장 불편하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꺼내놓으려고 합니다. 만약 전쟁이 끝난다면 이란 안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4개 조항의 합의 문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재 완화, 핵 제한, 호르무즈 개방. 이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이 타결된다면 이란 정부는 수십 년간 동결되었던 자산을 돌려받게 됩니다. 석유 수출이 다시 활성화될 것입니다. 국제 금융 시스템에 다시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계는 이것을 이렇게 볼 것입니다. 좋은 일이다. 전쟁이 끝나고 에너지 시장이 안정되고 중동의 평화가 찾아온다. 하지만 이란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뉴스를 전혀 다른 감정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두 가지 전혀 다른 시선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계가 원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기름값이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라면 지금 이란을 통치하고 있는 정권과 협상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거리에서 눈을 다친 사람, 체포된 대학생, 바시즈의 감시 아래 숨죽이며 살아가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저는 이 질문이 너무나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을 통해 이란 정부가 돈을 돌려받는다면 그 돈의 일부는 분명히 경제를 살리는 데 쓰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이 조금은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돈의 일부는 혁명 수비대를 강화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바시즈의 감시망을 더 촘촘하게 만드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제적 압박 때문에 약해졌던 억압의 기계가 다시 기름칠을 받고 돌아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변화의 기회가 남아 있을까요? 이 말이 오늘 가장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많은 이란 사람들이 한때 이런 희망을 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압박이 계속된다면 언젠가 체제가 무너질 것이다. 혹은 최소한 신정체제가 너무 약해져서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미국이 선택하는 방향은 다릅니다. 미국은 체제 교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핵 제한과 에너지 안정입니다. 출구 전략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라면 지금의 이란 정권이 유지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외교적으로 틀린 선택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 정치에서 모든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이란 안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계가 안정을 선택하는 순간 그 안정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이란의 거리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프로그램 전체를 통해 이란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한 가지 감정이 쌓여왔습니다. 그것은 무력감입니다. 화폐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사람들, 거리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광장이 없는 사람들, 희망을 품고 싶어도
그 희망이 배신당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하지만 저는 그 무력감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해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사회가 어느 순간 바뀌는 것을, 영원히 닫혀 있을 것 같았던 뚜껑이 어느 날 열리는 것을, 그 순간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어떤 방식으로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변화의 씨앗은 지금도 이란의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목소리를 낸 사람들 안에, 감시를 받으면서도 생각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 안에, 언젠가 다시 나오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 안에,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 문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는 폭탄으로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일을 믿지 않을 때 사회는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란은 지금 그 조용한 붕괴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총성 없이, 폭발 없이, 하지만 매일 조금씩 사람들의 희망이 달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핵 협상보다, 호르무즈보다, 석유 가격보다 어쩌면 더 근본적인 이란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는 협상 테이블의 외교관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은 이란의 거리에서 이란의 사람들이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